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를 끝까지 지키려 노력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결혼 9년 차 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아내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기만 합니다. 아내와 3년 전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저희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연애 때도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고 결혼하고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둘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이를 처가에 맡기고 큰맘 먹고 2박 3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광안대교가 가장 멋지게 보이는 숙소를 잡았고 해산물 요리며 바닷가 구경까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휴식을 즐기다 마지막 날 저녁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며 끝나가는 여행을 아쉬워하고 있었죠. 호프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새벽 1시쯤 해변으로 나와 걷다 아내가 피곤해 자고 싶다는 말에 천천히 숙소로 걸어갔답니다. 우리는 둘 다 술을 마실 생각이라 아예 차를 가져오지 않았고요. 저희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저희 쪽으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저와 아내를 치어버렸습니다. 운전자의 신고로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승용차의 옆쪽에 부딪혀 팔이 골절이 되고 타박상 정도였지만 아내는 정면으로 부딪혀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그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 저희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음주운전 때문에 아내는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하고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뉘우치지 않는 그 행동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멀쩡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결국 처벌도 적게 받고 우리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도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겠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내를 간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이 늦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 케어를 위해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어요. 내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네, 어머니, 저는 잘 먹고 다녀요. 오늘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해도 되니 돌아가 쉬셔요. 경철아, 엄마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너무 마음 아파 보고 있기가 힘들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옥는 있지만 현실이 너무 처참하잖아. 아직 너도 젊은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막막해.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어떻겠어? 그동안 너도 할 만큼 했고 연주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애 혼자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 건 너도 망가지는 일이야. 의사도 깨어날 일이 없다고 했잖아. 엄마, 그런 날 하시려면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아직 할 만해요. 지금도 힘들다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연주 사랑해요. 연지 곧 깨어날 것 같아요.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다니까요. 연주가 지금 열심히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포기해요? 경철아, 연주도 정말 귀한 며느리야. 하지만 엄마에게는 너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제발.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말씀 하시면 이제 아이 케어도 부탁드릴 수가 없어요. 엄마 얼굴을 보기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피곤해서요. 다음에 집에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너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봐야 하잖아. 연주를 봐. 목에 호스를 연결해서 근근히 숨만 쉬고 있는 거잖아.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뭘 좋아지고 있다는 거야. 엄마도 너무 속상하지만 현실을 말하는 거야.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 힘든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내가 아프다고 버리는 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냥 포기할 수 있으세요? 엄마는 아빠라도 계시죠. 장모님은 연주 이렇게 되고 장인 어른까지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충격이시겠어요.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더 도와주고 보듬어 줘야지 포기하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모두 힘겹게 서로 의지하며 버티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에겐 이런 모습 보여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마음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이 집으로 방문하셨어요. 딸을 돌보기 위해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꼭 오시곤 하시죠. 그때 저희 어머니도 집에 갑자기 오셨답니다. 장모님을 보시자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오열을 하시면서 우리 아들 인생 이렇게 망칠 거냐고 하셨습니다. 온갖 마음 아픈 말을 쏟아놓기만 하시고 장모님과 함께 있기 힘드시다며 그냥 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장모님은 쓰러지실 듯 비틀거리셔서 부축해 방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 생활 1년에 지금은 집에서 아내를 돌보다 보니 장모님이 자주 오가신답니다. 병원 생활에 지치고 아내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 공기 좋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도 하고 간병인 2명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아내의 몸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4살인 아들은 다행히 엄마가 항상 누워있어 이름 한번 불러주지 못했지만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씩씩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원래 경상도 분이시라 무뚝뚝하시고 말수가 없으시긴 했지만 아내를 잘 보살펴준다며 항상 고맙다고 말해주시고 힘내라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사위, 오늘도 고생 많네. 냉장고에 자네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넣어놨으니깐 꼭 밥 챙겨 먹고. 하며 상까지 차려주시곤 하시던 분이었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손만 씻고 아내의 얼굴을 보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기다려주는 것만 같고 항상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내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심각하게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장모님은 저에게 조심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벌써 11년이 넘었네. 연주랑 연애할 때부터 봤으니깐.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자네, 우리 연주 아직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너무 벅차게 될 걸세. 지금은 자네도 아직 젊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럴 수 있는 거지. 자네 몸도 약해지고 아이도 점점 크게 되면 그땐 우리 연주도 버거워질 거야. 자네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아마 하면 안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네가 지금까지 연주 때문에 애써주고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자네 의지하면서 우리 딸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욕심에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지. 그런데 그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었을 뿐이야. 자네 미래와 아이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이 될 것 같아. 이제는 자네를 편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자네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내 맘도 편치 않았어. 이제 자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 나에게 넘기고 아이와 둘이서 여유 있고 편하게 살길 바라네. 연주는 내가 우리 집에 데려갈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인연도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세. 더 이상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았으면 해. 장모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 돼요. 저는 연주 없이는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이세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사돈이었어도 똑같은 말 했을 거야. 내 귀한 아들이 식물인간 여자를 평생 병 간호하며 산다고 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그건 당연한 거야. 자네 이렇게 살라고 배 아파 낳고 공들여 키우신 게 아니잖아. 자네도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편하게 왕래도 해야지. 부모님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자네가 우리 연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지금까지 분에 넘치는 사랑 우리 연주한테 준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 이제 미련 버리고 새로운 삶 살길 바래. 우리 가족은 자네를 평생 은인으로 기억할 걸세. 당연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 말은 듣지 않으시고 먼저 일어나 버리셨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미리 도움을 요청해 놓은 건장한 청년 3명과 함께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셨답니다. 저는 갑작스럽고 단호한 장모님의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억지로 끌려나가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고 울었고 아내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그 눈이 나 가기 싫어. 나 버리지 마. 라고 저에게 외치는 것만 같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더 보내기 힘들어 저는 계속 안 된다고 울며 장모님을 따라갔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뭐라고 하건 말건 아내를 차에 태우고 가버리셨지요. 저는 며칠을 넋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긴 해야 했지요. 한 달간 회사에 병가를 내고 쉬고 있을 때 장모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집에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 순간 너무 놀라셨어요. 장모님, 연주는 잘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자네, 회사에 안 갔어? 연주 필요한 짐을 안 들고 간 게 있어서 처음으로 온 걸세. 장모님, 연주 데리고 가신 날, 연주가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집을 떠날 때 연주도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연주를 잊을 수도 떠날 수도 놓아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할 때 서약한 사이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떤 상황에도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싶습니다. 연주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제가 한 결정에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제 마음을 계속 말씀드렸답니다.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실 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짐만 챙겨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처가를 방문하고 설득한 끝에 제 마음을 아신 장모님은 저와 합가를 조건으로 제가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네 혼자는 힘들어. 간병인이 온다고 해도 벅찬 일이야. 내가 자네 집에 같이 지내면서 연주를 돌볼 테니 그래 할게. 그렇게 장모님과 함께 힘을 합쳐 아내를 간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늘 아내를 사랑했고 아들은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했지요. 그런 저희 모습에 하늘이 감명받으셨는지 저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희만큼 간절하게 회복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기적이라고 하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저에게 기적은 아내와 대화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아내와 대화하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은 그동안의 제 고생을 모두 씻어 줄 만큼 감사한 일이었답니다. 비록 서툰 말이지만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퇴근한 저에게 아내는 항상 사랑해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락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으며 힘을 주기도 했고 힘겹게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려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호전되는 모습을 본 간병인들과 장모님 저는 더욱더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포기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 계속 헤쳐나가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사는 모습이 다 제각각이라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